그래서 그 지도를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7세기 이지도르스 지도인데, 이 지도를 보시면 위쪽이 아시아예요. 이 보시는 이 지도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의 최고, 가장 오래된 지도 중에 하나인데, 위쪽이 동쪽이란 말이죠. 모든 지도는 자기가 사는 데를 가운데 놔요. 그거는 뭐 남의 지도를 쓰지 않는 이상 여지없이 틀림없는 거예요. 그건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북쪽이 위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제가 맨날 수업 시간에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죠. 저는 대구에 내려온 적이 없고 서울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저는 대구에 왔다가 서울에 돌아갈 뿐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아니, 그 지도를 보면 대구에 밑으로 내려갔다가 서울에 올라간다고 하시는데, 그거는 우주는 일단 위아래가 없고요. 북쪽이 위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건 언제 누가 정한 거지? 그 다 연구를 해놔갖고 알아요. 그게 16, 7세기부터 북쪽을 위로 해요. 그 전에는 전 세계 모든 지도가 뭐 온갖 방향으로 돼 있어요. 중국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조선도 그렇고. 왜냐하면 남면이라고 해가지고 그 제후 혹은 천자, 왕은 그 남쪽을 바라본다. 그 말은 자기가 북쪽에 있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경복궁도 정도전이 성리학의 유교 철학으로 그 동서남북 그 사대문을 만들고 모든 그 풍수의 지리에 맞춰갖고 만든 건데, 그 경복궁이 남향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게 북쪽으로 된 게 그게 생각보다 얼마 되지 않았고, 일단 우주는 위아래가 없어요. 우주에 위아래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지구는 자전을 하니까, 지구가 거대한 자석이라고 치면 극점은 두 개 설정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전축이 있으니까. 그 자전축은 분명히 그 N극과 S극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S극도 될 수가 있고, 실제로 그런 지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그게 무의미한 얘기고, 그게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안 것도 코페르니쿠스,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시기 어디쯤인데, 그때부터 그 북쪽과 남쪽이 설정됐는데, 그 북쪽이 위로 올라간 것도 최초로 근대 지도를 만든 게 유럽인들인데, 유럽인들이 자기들이 북반구에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럼 자기들을 위에 놓겠어요? 아래에 놓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보거든요. 아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북반구에 있으니까 그게 괜찮고 되게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데, 정상 같은 건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지도가 1490년에 콜럼버스 형제가 만든 지도예요. 거기 보면 북쪽이 위로 돼 있죠. 그래서 이 콜럼버스의 직업이, 콜럼버스 동생이 지도 제작자인데, 지금도 지도 제작하는 게 아무나 못하고 개인이 못하고 국가가 관리하지만 모든 나라가 그 드론 같은 걸 이제 정확하게 측정하거든요. 위성이나 이제 GPS 이렇게 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더욱더 그랬고, 최첨단 학문인 거예요. 그래서 콜럼버스에 대해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최첨단 사이언스, 어떤 지도 제작을 업으로 했고, 그래서 이제 지금 아메리카라고 이상한 이름이 붙은, 그러니까 남이 살던 데 가면 거기 지명을 존중해야지 거기다 자기 이름을 붙이고 돌아온다는 건 되게 황당한 겁니다. 그 영국 상선이 거문도에 와서 포트 헬레나라고 이름을 붙이고 갔죠. 거문도라는 멀쩡한 이름이 있는데 와서 헬레나 항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거기 좀 주둔하고 갔죠. 19세기에. 그 독도도 리앙꾸르라고 부른 거고. 그 되게 참 놀라운 생각이에요. 제가 서울에서 대구에 와서 여기는 이름을 뭘로 붙일까? 혹은 여러분들 만나서 뭐 이름 하나 새로 줘주지. 그 사람이 이름이 없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름이 있는데 그 물어봐서 그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름을 새로 줘준다.
이 생각 자체가 되게 부끄럽고 창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침탈을 받아서 나라를 뺏겼다는 게 뭐 자랑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강도가 부끄러워야지 도둑 맞은 사람이 못났다고 하는 건 뭐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에서 볼 때 일리가 아주 없지 않다는 걸 제가 인정하겠는데 뭔가 잘못된 겁니다. 가해자한테 도덕적 비난이 가해져야지 약자한테 어떻게 그것도 못 지켰어? 강자가 서 힘으로 총칼로 사람 죽이고 하는데 그것도 대항을 못했나? 평상시에 힘을 길렀어야지. 그게 아주 가해자들이 좋아하는 실제 가해자들이 개발한 논리예요. 그런 건 존중해줘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콜럼버스 지도가 북쪽에 위로 돼 있고 1569년에 메르카토르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운 이게 이제 표준적인 근대 첫 번째 지도처럼 돼 있는데 이게 북쪽에 위로 돼 있는데 이게 확실히 유럽 중심주의를 반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메르카토르 도법에 따르면 그린란드의 크기가 예를 들면 아프리카의 4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이 도법을 따라서 그리면 거의 한 2배, 3배 정도 커 보여요. 그래서 이게 유럽의 그 영토를 늘려 보이고 싶어 하는 그래서 그 인터넷 같은 거 쳐보시면 그런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각 나라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 나라가 커 보이는 지도들을 만들거든요. 그건 탓할 수도 없는데 그 권장하기도 어렵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지도가 우리나라에 많은 지도죠. 태평양이 가운데 있는 지도.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중심에 가게 돼 있는데 그 지도와 대서양이 가운데 있어서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사이가 가운데 있는 지도가 있죠. 이 두 지도 중에 어떤 지도가 더 먼저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유럽 사람들이 지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서양이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남북 아메리카와 유럽 아프리카 사이에 있는 대서양이 가운데 있는 지도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걸 이 태평양이 중심이 되는 지도로 바꾼 게 중국 사람들 아니면 일본 사람들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거기 같이 해당 끼어들어간다고 할까 묻어간다고 할까 하는 개념이 지금 본의 아니게 된 거죠. 그 다음 마지막 지도가 그 오스트리아 사람이 만든 건데 교정 보편 지도라고 해가지고 가끔 여러분 보시죠. 그 남극이 위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상하게 보이시고 거꾸로 됐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얼마나 유럽 중심주의에 그 기준, 보편, 클래식을 두고 있는가를 깨닫게 돼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제가 혼자 깨달은 제가 뭐 이걸 다 발명했다는 건 아니고 발견하거나 했다는 건 아니고 이건 제가 책에서 보기 전에 공부하면서 아 이게 똑같이 이렇게 돼 있구나. 기준의 문제 제가 이제 보편성 폭력성 문제를 전공을 한 사람이니까 이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 이 보편이나 표준이라는 거 기준이라는 거 자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분명히 사람들이 만든 거고 그 사람들이 만든 걸 그 만든 사람들이 자기중심주의로 사용하는 건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희한하게 피지배자들이 동의하고 쓴다는 거죠. 이게 피지배자가 동의하는 지배. 이게 이제 막스 웨버가 얘기하는 카리스마나 혹은 그람시가 얘기하는 헤게모니일 텐데 이게 이제 미셸 푸코 같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담론의 지배죠. 그래서 이 지도들을 보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지도가 자연을 묘사한 거라서 거기에는 정치나 권력이나 해석이 안 들어갈 것 같지만 자연에 대한 해석의 독점이 권력 정당화의 궁극 형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지도가 그렇고 달력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2020년이잖아요. 근데 2020년이라는 건 누가 정했죠? 그건 누가 정한지 다 아시죠? 그게 율리우스력을 그레고리우스력으로 16세기인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게
저는 종교가 없지만 여하튼 예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는데 예수의 탄생은 지금 성서학자들이 볼 때 기원전 4년으로 보죠. 그래서 그게 좀 지금 바꿀 수가 없게 됐으니까 일단 한번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그것도 되게 연구해 볼 만한 그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서양 중심주의적 달력을 폐기하고 새 달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유니버설 캘린더를 새로운 우주력, 보편 달력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올해가 보편력 뭐 1년이다. 이렇게 제가 만약에 학자들하고 모여서 달력 만드는 그 협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연대를 확정하는 그분들이 하면 올해부터 그렇게 되는데 동시대 사람들은 보통 모르겠죠.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기원 후 1년에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럼 올해가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박! 내가 기원 1년에 지금 살고 있어. 하고 알았냐? 당연히 몰랐죠. 나중에 나 죽은 다음에 1600년 있다가 그러니까 지금도 2020년 같지만 사실 그 보편 달력 스타워즈 같은 식으로 달력을 만들면 보편 달력 기원 전 13년일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전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모르시고. 그래서 이 시간의 해석과 공간의 해석이 자연의 해석인데 이게 그 해석을 확정하는 사람의 관점, 인식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음악에도 똑같이 있고 세계 전체가 다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재밌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동서남북이 일단 왜 동서남북 4개로 했을까? 예를 들어서 5방이거나 3방일 수도 있는데 왜 4방으로? 물론 4방, 8방, 16방, 30, 64방까지 가는 거죠. 주역이 8개 사상에 의해서.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2만 년 전에 한반도가 아니죠, 그때는. 이게 땅이거든요. 그때는 해수면이 130m가 낮고 얼음이 있어서 이게 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동해가 호수? 지중해인 거죠. 그리고 이게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여기는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문자가 표기된 게 한 4, 5천 년 된 거지. 말은 계속 써왔을 테니까. 적어도 인간은 10만 년 전부터는 DNA의 변화가 없는 거로 보잖아요. 그래서 10만 년 전에 친구를 여기 데리고 와서 우리하고 같이 키우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자세하게 보여준 게 이게 이제 그때 흐르던 강이에요. 그래서 이 바닷속을 파보면 구석기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올 텐데 되게 신기하죠. 뭐 알 수가 없으니까. 여기 지금은 나중엔 과학적으로 접근 가능할 수도 있을 텐데 지금 돈이 너무 많이 들겠죠. 못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지 않게 되겠죠. 그 당시에 그 사막도 이렇게 있었어요. 지금 바닷속. 그래서 이거는 18,000년 전이고요. 한 2,000년 더 지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빙기가 15,000년 전인데 여기 이제 이게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지금 다 땅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역사적인 변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이제 발에 신라의 구주 오소경 그림이 잘 나오고 있을 텐데 대구는 여기쯤 있을 텐데 지금 대구가 아예 여기 없죠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총선도 하고 투표도 했지만 지금 도 경계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치면 모든 게 참 많이 달라졌겠죠? 정당 분포나 의석수나.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재미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지리적인 분할선 자체가 달라지니까 그 위에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형성된 모든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사실들이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거 간단하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2017년인가 해양수산부에서 만들어서 우리나라 해양국가가 돼야 된다고 이제 이렇게 지도를 아까 그 지도하고 똑같은 지도죠. 그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 만든 그 유니버설 크리에이티브 맵이라고 하는 것하고. 근데
이 지도를 사람들이 찾으려면 구글이나 이런 데서 뭐라고 치면 되냐면 세계 지도 거꾸로 이렇게 치면 이 지도가 떠요. 그리고 그 당시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이 거꾸로 된 지도를 많이 사용해 달라. 근데 이게 거꾸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똑바로 지도가 있고 거꾸로가 있다는 생각 자체가 유럽 중심주의의 그 지배적인 세계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월드뮤직의 바깥이 없고,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서울 음악을 가요라고 부르고 서울 이외에 뭐 대구나 광주나 부산이나 충주나 제주나 뭐 평양이나 신의주에서 히트한 노래를 묶어서 전국 음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서울 음악은 전국은 바깥이 없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서울 음악은 전국 음악이라고 할 때 그 되게 신기한 참신한 독특한 특이한 생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서울 중심주의에서 그 생각을 아직 못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이 지방인데 서울은 지방이 아니고 서울이고 서울말이 사투리인데 서울말은 표준말이고 대구말이나 부산말, 광주말, 청주말은 사투리처럼 생각하는 그 자체. 그러니까 그러면 대구말을 표준말로 하고 서울말을 사투리로 하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표준말과 사투리 이분법 자체를 파괴해야 돼요. 그 표준말이라는 건 지배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힘이 센 말이라고. 그건 뭐 꼭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서로 상대말을 모르는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만나면 지금 영어로 얘기하겠죠? 그 뭔가 대화 수단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어고 옛날엔 뭐 중국어 쓸 수도 있고 뭘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그게 서울말이 됐겠죠. 옛날에 통신도 없고 뭐 신문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데 함경도 사는 분하고 제주도 사는 분하고 대화가 통했을까? 저는 안 됐을 거라고 학자들이 말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지금도 제주도 할머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 자막을 깔아줘도 뭐야 저게 지금 저 뜻인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그래서 이걸 거꾸로라고 부르는 것 자체, 언어, 인식, 그 기준 자체가 강자한테 맞춰져 있을 때 그 강자는 제국은 꼭 나쁜 거라고 말할 수도 없지만 음악이나 취미나 이런 거에도 그게 똑같이 작용하는데 그거 뭐 꼭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수업을 한다고 저는 클래식 좋아하고요. 서양 클래식 듣지 말고 제국주의 음악이니까 듣지 말고 팝송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악으로 돌아가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국악도 너무너무 좋아하고 특히 김소희 선생님 같은 거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고 좋아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 것도 아껴야 되겠지만 우리라는 것도 계속 변하고 있는 거고 그 북한식의 그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우리를 만들어서 그 우리만 아끼고 남들을 배타적으로 가면 뭐 나쁜 의미의 대원군은 그 공과가 있는 분이지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없지 않으니까 처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서양 음악 클래식이나 팝송이나 락 지금도 좋아하고 많이 좋아하지만 그거에 정치적으로 그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오는 그 효과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의식을 하고 그 음악을 즐겨도 즐기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그런 생각을 안 하면 남들이 점점 올라가고요. 남들 올라가는 거하고 비례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려가는 담론 효과가 나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면 멋있고 서울말을 하면 더 뭐 있어 보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자기를 낮추는 뭔가가 설정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서양 거 훌륭한 건 따라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거 한국 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서양은 지금 강자고 훌륭한 거 많이 만들어내고 내가 즐기지만 우리 거 찾아서 이렇게 가꾸고 아끼고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마칠 때가 됐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고 그 강의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 그림은 18세기 말에 그 프랑스의 교육학
책에 해당되는 어떤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에 나오는 건데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이 그림처럼 해야 된다고 해서 이 그림을 그린 걸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그린 걸까? 이건 뭐 정답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제가 이걸 수업 시간에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자, 이 그림은 이렇게 하라고 그린 걸까요? 이러면 안 된다고 그린 걸까요? 하면 대부분 이러면 안 된다고로 답이 나와요. 근데 18세기 말에 프랑스의 그 책에는 이래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맨날 이게 말씀드린 거예요. 교육은 교정이 아니다. 이건 지금 교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그림을 왜 그 월드뮤직으로서의 그 클래식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이 그림을 왜 갖고 왔냐? 이 그림을 제가 묘사를 해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을 잘, 제 표현을, 한국말 표현을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 이 나무가 그냥 놔두면 삐뚤어 자랄 건데, 삐뚤어 자라면 안 되니까 이렇게 똑바로 자라라고, 제대로 자라라고, 똑바로 나무를 박아서 삐뚤어 자라려고 하는 걸 이렇게 똑바로 자라게 해준 거죠? 제발 이상하지 않잖아요, 한국말로. 원래 이렇게밖에 말 못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표현이, 그러니까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말을 이렇게 했지, 원뜻은 그 뜻을 한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이 나무는 삐뚤어 자라는 게 아니라 원래 그렇게 자라는 건데 그거를 이상하게 삐뚤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똑바로라고 했는데 이 나무는 똑바로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상하죠, 지금. 삐뚤어 자라는 게 제대로 자라는 거고 이렇게 말할 수 있나? 근데 이게 사람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중학교를 나왔다고 할 때 한국말은 중학교를 나왔어요라는 말이 되게 좀 노력해서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말이고요. 걔는 학교 어디 나왔어? 그럼 중학교만 나왔지 뭐.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이렇게 말하게 돼 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사람은 대학교를 나와야 되는데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라는 식으로 말하기 처음부터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음악도 무의식적으로 서양음악이 물론 훌륭하고 뭐 인류에 정말 기여한 즐겁고 아름답고 훌륭한 독창적인 음악이지만 그 음악만 유일한 음악은 아닌 거고 우리 음악도 좋을 수 있고 실제로 좋은 게 있고 키워주면 또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마치고 싶어요. 한국 지금 젊으신 분들은 선진국에서 자라셨으니까 그렇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거 어떤 기사에서 본 건데 이 표현은요. 지금 한 50, 60대 이상 분들은 후진국에서 10대, 20대를 보내신 거예요. 실제 우리나라 국민소득으로 볼 때 그랬고 1984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4,000달러 이하거든요. 잘 사는 나라가 아닌 거죠. 근데 그때 우리나라의 문화재나 자연경관은 지금보다 오히려 더 좋았겠죠? 공해가 더 알았으니까. 없었냐면 똑같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문화나 자연에 대해서 자부심을 우리가 그렇게 가졌냐? 안 가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부심을 가지만 하게 됐거든요. 그럼 없던 게 생겨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인식이 달라져서 나를 소중하게 보게 된 거예요. 그 전 세계가 다 똑같다는 거죠. 프랑스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중국도 그랬고. 그래서 자기를 아껴주면 크고요. 우리만 아껴주는 게 아니라 남들도 자기를 아껴주게, 스스로를. 그래서 서양음악 클래식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전 너무 좋아하고 훌륭한 음악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것이나 남의 것들도 아직 크지 못한, 성장하지 못한 다른 나라 것들도 많이 즐겁게. 그러니까 음악의 정치가 자꾸 끌려 들어오는데 그거야 불가피한 거고 조심해야 되지만 그 음악을 음악으로서 더 즐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수 있게 이 말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죠. 제가 클래식 음악을 현대음악만 좋아하고 그 전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바흐까지만 좋고 그 이후부터 안 좋아서 라벨부터 다시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고전주의하고 낭만주의를 좋아하지 않는 건데 위대한 클래식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대부분 거기에 속해 있어요. 대부분. 바흐는 뭐 지금 예외가 됐지만.
그래서 한때 막 억지로 좋아하려고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억지로 좋아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걸 싫어지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음악은 계속 들었지만, 가끔은 들었지만, 클래식을. 그 언젠가 좋아지겠지 하고 안 들었는데, 한 10년, 15년 전부터 조르디 사발이나 이런 바로크나 르네상스 음악을 들으면서 다시 좋아졌어요. 지금도 그 중간에 말씀드린 모차르트나 베토벤은 브람스나 이런 사람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저는 아무 문제도 없고요. 안 좋아해도 되죠. 그거 좋아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브람스나 모차르트나 베토벤도 제 마음속에 걸어 들어올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억지로 좋아하지 않고 그냥 제 마음을 따라가니까. 그리고 좋아하게 되면 좋을 테고 그 안 좋아 그냥 죽게 돼도 아무 문제도 없고 그냥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우파니샤드에 나오는 말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죠. 우파니샤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네가 지금 올바른 길을 걷고 있는지 알고 싶은가? 그렇다면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 네 마음이 깃들어 있는지 살펴봐라. 그래서 자기 마음을 울리는 음악을 들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